현재 촬영 당일날 전국이 다소 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좀 어지럽다 보니까 세법 개정 쟁점 사항도 많은데 협의가 쉽사리 되지 않고 있어요. 원래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통상 이제 12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025년 1월 세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마저도 지금 어떤 부분이 제대로 개정이 될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좀 숙지를 해둬야 억울하게 절세하지 못하는 일이 없겠죠. 이번 시간은 2024년 세법 개정안 핵심 내용을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림소매회계사무소 블로그,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기존에 쭉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을 연재한 적이 있었어요. 저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제 과세가 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자가 골자였는데, 기존 세법 개정안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번에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였습니다. 과세 방법은 그 기존의 양도소득세랑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22%를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그럼 양도차익이 750이겠죠. 여기 22% 세율을 적용을 하면 대략 165만 원 정도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양도소득세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도소득세에서도 그 취득가액에 대한 여부가 쟁점인데, 이 취득가액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급등 급락이 좀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해당 거래 내역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할지 평균법을 적용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취득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손실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과세 시점에 갑자기 양도차익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자처럼 10년 결손금을 반영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이 시행 시기부터 바로 양도차익으로 부과한다고 하니까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런 반발이나 시국 때문인지 공제 한도 상향을 주장하던 야권 쪽에서 결국 2년 유예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5년이 아닌 2027년으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피디님, 혹시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속세율 최고세율 50%는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인데요. 이게 1990년대부터 25년간 유지해온 이 상속세율의 과세 표준을 좀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50%로 적용하던 구간을 없애고 10억 원 초과 시 40%로 좀 10% 다운시킨 걸 볼 수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00명인 30억 원 초과 대상자가 상속인의 세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상속세 과표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을 빼주게 되는데, 이 공제액의 금액도 대폭 늘린다는 게 기존의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이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자녀공제가 기존에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늘리는 게 그 세법의 골자였고, 예를 들면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공제를 더하면 공제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 자녀공제만큼.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0원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게 상속공제액 때문이거든요. 10억 정도의 공제액 때문에. 그런데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에는 20억 정도여도 세금을 안 내는 형식으로 과세 대상이 좀 줄게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상속세율이 바뀌지 않고 있고 25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세법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 1월 정도에 아마도 상속 공제액은 일괄 공제의 폭이 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결혼율도 낮고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에 관련한 세제 혜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 기존의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한도 내로 10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종소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세액공제 항목이 있거든요. 세액공제 항목 중에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기존 법령에서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거든요. 이게 개정안을 거치면 25만원, 둘째는 연 20만원에서 35만원, 그리고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액이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더 상승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요,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2024년 기속, 즉 연초에 다가오는 연말정산이랑 그리고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랑은 이번에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산 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그리고 셋째는 연 7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이고 출산 세액공제는 출산 시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서 이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 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한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만 생애 1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엔 결혼의 유형이 사실혼이라던가 재혼이라던가 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좀 포괄하는 좀 세부 요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담인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는 타기관에서 이관받은 전산자를 조회하게 되면은 결국 혼인신고의 여부가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실혼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해당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또 생애 1회만 적용이 되니까 이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혼 시에는 다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좀 없겠지만 재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다가 추징당하는 사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건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전에 공제를 안 받았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에서 생애 1회니까 전에 그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재혼했을 때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가능하겠죠. 저번 시간에 제가 촬영한 상생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거는 저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알려드릴 게 혼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A가 1주택을 보유한 또 B랑 이제 혼인을 해서 둘이 이제 합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혼인하고 먼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그 12억 원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혼인 내 5년이 아닌 이제 10년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특이하게 이 세법 개정안은요,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기존에 혼인한 지 5년이 이제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주택은 이제는 이제 10년 이내로 확대되었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상담을 받으시고 양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곳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라면 실매매 가격은 한 6억 원 정도일 거고요. 뭐 서울 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세컨드 하우스를 인구 감소 지역에 구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 비과세 한도 12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80%까지 적용을 받아서 세금이 좀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꽤 중요한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1월 4일 이후 특례 지역 내 취득분이니까 올해 2024년 1월 4일 이전에 갖고 있었던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혹시 기존 주택이 특례 지역인데 똑같은 동네 주택을 또 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그 표를 올려주시겠지만 그 표에 해당하는 같은 지역의 주택을 사는 것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요. 취지를 이해하자면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권을 인구 감소 지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지역에 똑같은 주택을 한 채 더 산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주변 인구 생활권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시면은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은 최근 전국의 어려운 이 시점에 미리 대비하는 세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질문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추가적으로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니까 개정안이 확정된 대로 업데이트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훈 세무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텍스,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